중국 웨이보 등에서는 지금이 동북아 주변국을 칠만한 기회라는 게시물이 급속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게시물이 웨이보에 퍼진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임이 분명한데 실제 중국은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이것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러시아 사태 진행 상황과 동북아에서 포착되는 중국의 움직임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 만에 러시아의 기갑부대 진격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약 30km 떨어진 지점까지 러시아가 진출했으며 머지않은 시간에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도 발표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많은 군사기지를 무력화시켰다고 했습니다. 반면 영국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가 첫날의 예상보다 매우 심각한 타격은 주지 못한 것 같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반대로 예상보다 잘 싸우고 있어서 러시아가 고전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AFP 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고 이는 국가나 국제 비상사태 시 시행되는데 현역 20만 명에 예비군 25만 명, 준 군사조직이 5만 명까지 총 50여만 명이 전시에 동원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역만 85만에 달하는 러시아에 비해 크게 열세이지만 뜻밖의 저항이 거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체르노빌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방사능이 크게 유출되었다는 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능을 막아놓은 곳에 잘못 포탄이 떨어져 대량 유출 시에 인근 러시아도 매우 심각한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AP통신은 러시아의 포격이 방사능 저장소를 강타했고 방사능 수치가 올라갔다고 소식통을 통해 전했습니다. 실제 현재 체르노빌 주변은 현재 5에서 6만 나노시버트를 보이는데 이는 평소보다 증가율이 매우 급격한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 공격으로 아무래도 방사능 저장소 중 하나가 폭발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도 이어지는 등 과연 러시아가 주장하는 효율적인 타격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대통령이라고 욕은 먹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전쟁을 길게 끌고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서 항복을 받고 자신들이 최대한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빼앗기게 되므로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러시아 내의 여론도 악화되어 푸틴의 입지도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현재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구하기 여론이 득세하기도 할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가 매우 커지므로 러시아의 후유증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것도 지금보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러시아 증시 지수는 거의 절반 내외가 빠지며 앞으로 러시아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러시아의 국민소득이 30-40%가 곤두박질 친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푸틴은 설득이 통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는 전망이 암울한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많은 여론은 미국과 서방에 대한 원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총을 쏘기 시작한다면 세계대전이 된다라며 우선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각자 도생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국면과 동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우려하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웨이보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대만을 수복할 절호의 기회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의 선동 방식은 웨이보에서 공산당 세력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도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웨이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신문이 선동성 기사를 앞다퉈 내보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바로 그날에 이러한 기사가 등장했다는 것이 소름돋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우려했던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제-26 전투기 등을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마치 대만도 각오하라는 식의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는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발은 절대 금기시되어 있으며 IOC는 올림픽 기간에 전세계 휴전기간으로 선포했는데 러시아는 전쟁을 감행하기도 한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하루 만에 태세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중국은 유럽 최대의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했으며 각종 희귀금속을 많이 수입하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웨이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 등에서 대만에 대한 공격 의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중국의 외교장관격인 왕이 부장은 느닷없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라고 언급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궤변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왕이 부장의 메시지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에 이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일부 웨이보에서는 대만을 독립시켜야 한다, 심지어 제주도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한국 관련 의견도 보이며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은 미국만 아니라면 진작에 손을 봤어야 했다는 막말도 내뱉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긴 합니다만 오사카에 있는 중국 영사는 일본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영사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은 약자는 강자한테 싸움을 걸지 말라라면서 일본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에도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본은 센카쿠 등 중국과 직접적인 영토 분쟁을 겪어 좀 더 우크라이나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커먼 속내를 이번 일로 확인하는 셈이 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홍콩 SMP는 중국에서는 미국이 아프간 사태 이후 줄기차게 미국의 행보를 비난해 왔는데 미국이 아프간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나자 중국에서는 바로 이것이 그 다음 대만 꼴이다 혹은 한국과 같은 미군이 주둔하는 장소에서도 조만간 미국은 떠날 것이라고 강력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신들도 그럴 수 있다는 호전적 자세를 보인 것이죠. 또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대만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설을 내보내고 이 사설에서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오판을 하지 말라면서 대만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누리꾼들도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다음엔 모든 화살표가 한국을 향할 수 있다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이 보여준 한복이나 음식 등 문화 공정에서 그러한 징후가 보였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북한 붕괴 시 혹은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더라도 중국은 돌변할 수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동일한 문화와 언어를 가졌다며 한국을 침공할 가능성도 논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이 러시아가 진짜 전쟁을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얘기했듯이 장차 중국 혹은 북한도 얼마든지 불시에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활발히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한국이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추후 미국이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도 아프간이나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봤듯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냉정하게 손절하기 때문에 아직은 대만 정도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한국도 중국의 사정권 안에 언젠가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동북아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더라도 한국은 가장 공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미국은 한국과 혈맹이며 한국 전쟁 당시에 영국이나 호주 등 수많은 동맹국이 피를 흘렸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전이 일어날 경우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동시에 다시 참전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물론 한국이 현무를 비롯해서 F-35 등 최신의 무기를 갖춘 것과 독침 전략을 확보한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은 당장 한국을 도울 수 있는 한미 동맹 관련 조약은 물론이고 유엔군도 동시에 참전할 수 있으며 나토와도 꾸준히 연계되어 훈련을 하고 있어서 한국 홀로 중국, 북한을 상대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을 비롯한 북한이 한국 공격 시에는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전력은 강화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예산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민족 중심주의로 주변국이 하는 말은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며 중국이 주변국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에는 러시아와는 달리 우방의 총공세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이 있는 것이죠. 또한 과거이긴 하나 중국은 서방을 이긴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다는 점도 중국의 두려움을 더합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게 감사하게 느껴진다며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강력해진 한국이 스스로를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한국의 자주 국방이 더욱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